반도체 소자 21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책 388페이지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버스몰 이퀘이션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BJT 분야에서 그 혁혁한 공을 세운 과학자로서 이버스라는 사람이 있고 또 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두 분 다 상당히 기여도가 높은 과학자인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오늘 강의하는 내용의 방정식을 이버스와 몰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BJT의 라지 시그널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방정식이고 이 방정식을 혹은 coupled diode equation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coupled diode equation.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는 다름이 아니라 PN 다이오드 두 개를 커플링 시킨 거다 라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죠. coupled diode equation 혹은 이버스 몰 equation 봅시다. 무슨 내용인지. 자, 여전히 PNP 바이폴러의 기초에서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지금 PNP 바이폴러가 있어요. 회로적으로 얘기하면은 회로 모델로는 이제 이렇게 쓰죠. 그래서 여기를 이미터, 컬렉터, 여기를 베이스라고 그러죠.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 그렇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미터 베이스 사이에 걸어준 전압을 VEB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고 컬렉터하고 베이스 사이에 걸어준 전압을 VCB라 그래요. VCB. 그리고 이미터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를 뭐 IE라고 불러요. I. 그리고 베이스 쪽에서 나가는 전류를 IB. 또 컬렉터 쪽에서 흘러나가는 전류를 IC라고 합니다. 그래서 흘러 들어가서 일부는 베이스로 빠지고 일부는 컬렉터로 가고 뭐 이런 컨셉을 이런 컨벤션을 쓰는 게 통상적이죠. 그죠? 그리고 이미터하고 베이스 사이에 걸어주는 양단에 걸어주는 전압, 컬렉터와 베이스 사이에 걸어주는 전압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혹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경우의 수가 두 개 곱하기 두 개니까 네 개죠. 그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런 그림을 많이 그리죠. 여기를 V, EB 이거를 VCB. 통상적으로 우리가 PNP 바이폴라를 앰플리파이어로 증폭기로 사용을 할 경우에 이미터 베이스에 순방향 전압을 걸고 컬렉터 베이스에 역방향 전압, 음의 전압을 걸죠. 여기다 양의 전압을 걸고. 그 얘기 뭔가 하면 VEB를 양수로 하고 VCB를 음수로 하는 여기죠. 그죠? 네. 트랜지스터를 보통 통상적으로 작동할 적에는 이 구간에서 사용을 하는 거죠. 이런 오퍼레이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normal active mode라고 그러죠. 액티브 모드로 동작을 했다. 그러죠. 이미터 베이스에 순방향 전압을 걸고 컬렉터 베이스에도 순방향 전압을 걸는 양쪽을 다 순방향 전압을 걸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트랜지스터는 다 순방향 전압을 걸게 되니까 얘도 양수, 얘도 양수니까 이 구간이네. 여기 영역인데 이런 상태에서 트랜지스터를 오퍼레이션 시킬 적에 우리는 트랜지스터를 무슨 오퍼레이션을 시킨다 그래요?
saturation 모드에서 동작을 시킨다 그러죠. saturation mode. 이미터 베이스에다가는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고 오히려 음의 전압을 걸고 컬렉터 베이스에다가 양의 전압을 인가해요. 그러면 컬렉터 베이스에 양의 전압을 인가하니까 오히려 컬렉터에서 베이스로 홀이 인젝션이 일어나겠죠. 인젝션. 넘어가겠죠. 여기다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게 됐으니까 이 넘어온 전공이 일로 와서 일로 굴러 떨어지겠죠. 그래서 컬렉터 베이스에다가 양의 전압을 인가하고 이미터하고 베이스 사이에 음의 전압을 인가하면 PNP 바이폴라의 컬렉터를 마치 이미터로 사용하는 거고 이미터를 컬렉터로 거꾸로 사용하는 거죠. 거꾸로. 맞죠?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에서 컬렉터를 이미터로 쓰고 이미터를 컬렉터로 거꾸로 쓰는 거예요. 이런 모드를 뭐라고 불러요? Reverse Active Mode 혹은 뭐 Inverse Mode 뭐라고 불러도 좋아요. Reverse Active Mode 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거꾸로 컬렉터를 이미터로 쓰고 이미터를 거꾸로 컬렉터로 쓰는 거죠. 한편 이미터에도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고 컬렉터에도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어주게 되면 어느 쪽에서도 인젝션을 해주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트랜지스터가 전류를 흘리지 못하게 되니까 차단에 들어가죠. 차단 모드, 컷오프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런 모드를 컷오프 모드라고 합니다. 그렇죠? 양쪽을 모두 리버스 바이어스. 여기도 VEB도 음수, VCB도 음수. 이쪽 모드에서 오퍼레이션을 시키면 얘를 컷오프 모드라고 합니다. 그죠? 여기를 노멀 액티브 모드, 여기를 세츄레이션 모드, 여기를 리버스 액티브 모드, 컷오프 모드. 노멀 액티브 모드는 뭐예요? VEB를 양수, VCB를 음수. 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VEB도 양수, VCB도 양수. 리버스 액티브 모드는 컬렉터를 이미터로 쓰는 거죠. CB를 양수, VEB를 음수. 얘는 VEB를 음수, VCB를 음수. 이렇게 생각하죠. 되겠습니까? 그 트랜지스터를 오퍼레이션 할 수 있는 모드가 네 가지 모드가 있어요. 네 개의 모드가. 그죠? 네 개 모드. 각각의 모드에 대해서 캐리어 컨센트레이션, 일렉트론과 홀 디스트리뷰션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린 거는 노멀 액티브 모드를 주로 그렸어요. 그죠? 노멀 액티브 모드.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노멀 액티브 모드. 그래서 이 파란 색깔로 표현한 라인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끝나는 부분까지가 이게 뭐죠? 중성 베이스라고 부르는 거죠. 중성 베이스. 노멀 액티브 모드일 경우에는 델타 P X를 그린다면 이미터에서 베이스로는 호울을 던져주고 컬렉터에서 베이스는 호울을 던져주는 게 아니라 던져준 호울들을 트랜짓 시켜서 베이스를 통과시켜서 여기 와서 언덕을 굴러 떨어지면서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익세스 캐리어가
여기서는 델타 P라 그러면 정신의 법칙에 의해서 익세스 캐리어가 이렇게 쭉 하고 생긴 거죠. 이렇게 생겨주고 컬렉터 쪽에 익세스 캐리어는 없는 거죠. 제로죠. 그래서 캐리어 디스트리뷰션을 그려라. 그러면 통상적으로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을 이렇게 그리죠. 스트레이트 라인 어프록시메이션을 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게 언제 모습이에요? forward active mode. forward active mode에서의 캐리어 디스트리뷰션이죠. saturation 모드 일적에 saturation 모드 일적엔 어떨까요? 그러면 이미터 베이스 쪽도 여기도 forward bias가 걸리고 베이스랑 컬렉터도 forward bias가 걸리니까 홀이 여기서 인젝션 되고 여기서 또 인젝션 되고 양쪽에서 다 인젝션 되는 거죠. 양쪽에서 다 순방향 전압이 인가됐으니까 여기서 인젝션 된 전공은 이렇게 트랜지트 할 것이고 여기서 인젝션 된 전공은 또 이렇게 트랜지트 할 것이고 농도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을 향해서 그래서 이거를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스트리뷰션을 선생님이 지금 머저리티는 그리지 않아요. 머저리티의 양은 크게 변하지 않으니까 로우 레벨 인젝션을 가정하니까 델타 P 여기를 델타 P C라 그러면 디스트리뷰션은 가령 이런 폼이 되겠죠. 됐어요? saturation. 한편 reverse active mode 이미터하고 베이스 사이에 순방향 전압을 걸어주고 이미터 베이스를 리버스 바이어스 걸어주고 베이스랑 컬렉터 사이를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어주는 거죠. 즉 컬렉터를 이미터 같이 사용하고 이미터를 컬렉터 같이 거꾸로 사용하는 거죠. 여기서 인젝션 시켜줘서 얘가 트랜짓 돼가지고 이미터에 도달하는 이런 경우죠. 그래서 오히려 컬렉터 쪽에서 익세스 캐리어를 넣어주고 이쪽에는 익세스 캐리어가 없죠. 그 디스트리뷰션은 이런 모습이 되죠.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스트리뷰션. 컷오프 모드는 어떻게 될까요? 컷오프 모드는 양쪽을 다 이미터 베이스 정션과 베이스 컬렉터 정션을 다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어주기 때문에 그 어느 쪽에서도 인젝션을 시켜주질 못해요. 그죠? 바운더리 컨디션이 다 제로죠, 제로. 캐리어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될까요? 뭐 almost 제로죠. 그죠? 제로라고 이렇게 그려놓으면 너무 심심하니까 여기를 좀 더 확대해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확대해서 보면은 사실은 델타 P라는 게 PNO 익스포네이셜 KT의 QV EB 빼기 1이고 델타 PC라는 거는 PNO에다가 익스포네이셜 KT분의 Q VCB 빼기 1인데 둘 다 리버스 바이어스에 걸리게 되면 사실은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PNO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걸 우리 선생님이 지금 roughly 제로 이렇게 본 거죠. 적으니까.
그래서 그림 그릴 적에 여기다가 제로 이렇게 그리는 거죠. 제로를 연결하니까 제로 이렇게 된 거죠. 여기를 좀 조금 확대해서 그리면,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면 사실은 제로가 아니고 마이너스 Pn오죠.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정밀하게 그림을 그린다면 여기 마이너스 Pn오 마이너스, 지금 우리 뭐 그리는 거예요? 델타 Pnx 그리는 거지. 마이너스 Pn오 px 그랬으니까 n 뺍시다. px. 선생님이 지금 n 이렇게 쓴 건 뭐 그래? 여기가 지금 n 영역이니까. 네? 쏘리, 틀렸네. p n p n 영역이니까 여기다 선생님 첨자 n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약간 더 애큐리트하게 그린다면 이런 꼴이죠. 돋보기로 확대해서 굳이 그림을 그린다면 이런 모습이죠. 됐어요? 이게 여러분 책에 피겨 7-9 페이지 388페이지에 있는 강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를 임의로 4가지 모드로 동작을 시킬 적에 그때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스트리뷰션이 이거든가 뭐 이런 모습이 된다는 것을 이제 배웠어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4개의 모드, forward active mode, reverse active mode, cutoff mode, saturation mode에 대해서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스트리뷰션이 머릿속에서 탁 떠올라야 됩니다. 반복 학습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머릿속에 완전히 무장을 해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라는 것을 4가지 모드로, 어떤 모드로 동작을 시켜도 좋으니까, 어떤 모드로 동작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4가지 모드를 전부 커버할 수 있는 universally true한, 항상 맞는, 꼭 앰플리파이어로만 쓰는 forward active 모드에서만 맞는 이퀘이션을 쓰는 게 아니라 4가지 모드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굉장히 유니버설한, 아주 제너럴한 이퀘이션을 한번 써보자. 그런데 이 PNP 바이폴라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PN 다이오드 하나랑 또 NP 다이오드 하나가 2개를 갖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2개를 커플시킨 거니까. 다이오드 이퀘이션은 우리가 이미 반도체 소재에서 배웠고, PNP란 다이오드 2개를 갖다 커플 연결시켜 놓은 거니까 그 다이오드 이퀘이션을 가지고 한번 방정식을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이 커플드 다이오드 이퀘이션, 유명한 과학자들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이버스 몰 이퀘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상당히 스트레이트 포워드예요. 너무나 자명합니다. 한번 써봅시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이 사람들과 같은 생각으로 커플드 다이오드 이퀘이션을 쉽게 쓸 수가 있어요. 그죠? 상당히 스트레이트 포워드합니다. 오케이. 다이오드란 뭐냐? BJT란 뭐냐?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란 PN 다이오드, NP 다이오드 2개를 커플시킨 거니까, 여기 우리가 지금 이미터, 컬렉터라 그랬고, 여기 흘러 들어가는 전류를 뭐 IE라 그랬고, 흘러나오는 전류를 IB, 나가는 전류를 IC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미터 전류, 이거는 이 다이오드 이퀘이션을 써보자. 다이오드 방정식 익스포넨셜 KT분의 Q, 이미터랑 베이스 사이에 걸어준 전압 빼기 1, 그래? IS, 이게 다이오드 방정식이잖아요. 그죠? 이거 쓰자. 이미터 커런트란 여기 흘러 들어가는 전류란 다이오드 방정식이니까 이렇게 쓰자.
그죠? 컬렉터 전류? 컬렉터 전류? 별거 아니죠. 컬렉터 전류. 컬렉터 전류는 이렇게 만들어진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니까 컬렉터 전류는 다름이 아니라 어떤 역방향 포화 전류에다가 exponential KT Q V CB 빼기 1 이런 전류가 흐르게 되지 않겠느냐, 그죠? 두 개의 다이오드를 우리가 합쳐놨으니까 얘랑 얘를 합쳐놨으니까 이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 중에 일부가 컬렉터에 가는 것이고 또 이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 중에 일부가 이쪽 다이오드의 이미터 쪽으로 흘러주는 거니까 두 개를 커플 시키려면 얘가 일부가 컬렉터 쪽 커런트로 건너가니까 이거를 뭐 알파벳만큼 건너간다. 알파벳만큼 건너간다. IS에 이렇게 써주는 거고, 그죠? 이렇게 써주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또 얘의 알파벳만큼 건너가서 2m 전류가 또 흘러주는 거죠. 이렇게 쓴 거예요. 단지 이제 부호인데 부호를 잡아줘야 되는데 흘러 들어간 전류가 이로 건너가서 이로 빠져나가니까 원래 컬렉터 전류에 흐르던 전류 방향과 같은 방향이죠. 그죠? 여기다 그러니까 컬렉터 전류를 여기다 플러스를 잡았어요. 그죠? 여기 흐르는 전류는 PN 다이오드의 이런 방향이죠. 이런 방향. 이게 PN 다이오드의 흐르는 방향이 이거죠. 우리가 잡은 컬렉터 커런트는 이쪽 방향이니까 반대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잡은 거예요. 됐어요? 마이너스. 이 PN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 방향이 이 방향인데 이게 흘러서 이쪽으로 와서 인젝션 돼가지고 이렇게 흐르니까 2m 전류 방향의 반대죠. 따라서 여기도 마이너스를 붙여요. 조심할 것이 여기도 IS, 여기도 IS로 잡으면 이 PN 다이오드에 흐르는 역방향 포화 전류와 이 PN 다이오드에 흐르는 역방향 전류가 똑같다. 이 PN 다이오드랑 이 PN 다이오드가 똑같다. 여기 도핑, 여기 도핑, 여기 도핑, 여기 도핑이 같다. 시메트릭하다. 라는 가정의 하에서는 IS랑 IS를 같이 써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미터와 베이스와 컬렉터의 도핑 컨센트레이션을 달리하니까 시메트릭하지가 않죠. 그래서 역방향 포화 전류를 같다고 놓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죠. 구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편의상 여기를 IES, 여기는 ICS 이렇게 씁니다. IES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다이오드에서의 이 PN 다이오드의 역방향 포화 전류. ICS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 PN 다이오드의 역방향 포화 전류수. 그런 게 ICS, IES. 여기에 흐르던 전류가 알파벳만큼 곱해져 가지고 컬렉터에 흐른다. 알파. 여기에 흐르던 전류가 알파벳만큼 곱해져 가지고 일로 흐른다. 알파 값이 양쪽이 같아야 할 이유가 없죠. 같다는 얘기는 역시 이거와 이거가 시메트릭하다는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시메트릭한 게 제너럴 이퀘이션이 아니죠. 언시메트릭하겠죠. 그래서 이 알파를 좀 구별하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알파 N 그럽니다. 알파 N. 알파 N. 얘를 알파 I. I는 무슨 의미일까요? inverse라는 의미입니다. 되겠어요? 잘 안 보이니까 다시 좀 쓰겠어요? 알파 N I E S. 얘는 I C S. 알파 I C S 이렇게.
이게 여러분의 7-32의 A식이고 요게 7-32의 여러분 책 C식입니다. B식입니다. 이 방정식을 이버스와 몰의 이퀘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상당히 스트레이트 포워드하죠? 뭐 수학적인 데리베이션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금방 이 두 개의 커플드 다이오드 이퀘이션을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7-32의 A식, 7-32의 B식, 이버스 몰 방정식이라 그럽니다. 됐죠? 이버스 몰 방정식 7-32의 A식과 B식 커플드 다이오드 이퀘이션. 자, (7-32의) 32의 A식에다가 알파 n, 알파 n이 뭐죠? 여기서 알파 n이 뭐예요? 순방향 커런트 게인이죠. forward 영어로 씁시다. forward current gain. 알파 i는 뭐예요? 인버스 모드에서 인버스 커런트 게인이죠. IES는 뭐예요? 하기 전에 써놓고 갑시다. IES는 뭐예요? 이미터와 베이스로 만들어지는 다이오드의 역방향 포화 전류, 우리가 리버스 세츄레이션 커런트라고 부르는 거죠. 리버스 세츄레이션 커런트. 이미터와 베이스로 만들어지는 다이오드의 VEB와 IE 이거 사이에 이런 다이오드 특성을 보일 텐데 이 크기죠. 이걸 갖다 우리가 IES라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ICS는 뭐예요? 마찬가지로 베이스랑 컬렉터로 만들어진 다이오드의 역방향 포화 전류죠. 맞습니까? 여기서 아까 7-30 몇 식이었죠? 이게 7-32 A식에다가 알파 n을 곱해가지고 7-32의 B식을 빼세요. 여기다가 알파 n을 곱해가지고 이 식을 빼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좌변은 알파 n에 IE 빼기 IC가 되고 우변은 여기다 알파 n을 곱했으니까 얘랑 지워져 버리죠. 빼면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 알파 n을 곱해서 이걸 뺐으니까 1 빼기 알파 n에 알파 i에 i cs에 kt q cb 빼기 1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죠? 따라서 다시 쓰게 되면 컬렉터 커런트는 알파 n에 IE 빼기 1 마이너스 알파 n 알파 I ICS에 QVCB 빼기 1 이렇게 되죠. 맞나요? 뭐 별거 없죠. 이거를 우변으로 넘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거를 또 좌변으로 넘겨서 다시 쓴 것이죠. 이렇게. 여기서 얘를 ICBO 혹은 ICO라 부른다. 그러면 알파 n에 IE 빼기 ICO KT분의 QVCB 빼기 1 이렇게. 됐죠? 이렇게 돼. 여기서 ICO 혹은 ICBO 회사에 가면 ICO라고 부르기도 하고 ICBO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뭐예요? 1 빼기 알파 n 알파 I ICS. 그러면 이와 같은 식이 되고 이 식이 여러분 책의 7-37의 B식입니다. 일단 수식을 먼저 유도를 해 놓을게요. 같은 방식으로 원래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이 이버스몰 방정식에서 이번에는 7-32식에서 의 A식에서 7-32의 B식에다가 알파 I를 곱해요. 그래서 빼버리면 요 밑에 식에다가 알파 I를 곱해가지고 요 위식에서 빼면은 여기다 알파 I를 곱해가지고 빼니까 요번에 이게 날라가죠. 그쵸? 그러면은 좌변은 IE 빼기 알파 I의 IC는 1 빼기 알파 N 알파 I의 IES 곱하기 익스포넨셜 KT의 QVEB 빼기 1 맞나요?
이걸 빼버리면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다시 IE는 알파 I에 IC 더하기 1 마이너스 알파 N에 알파 I에 IES에 괄호 열고 익스포넨셜 KT에 QVEB 빼기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앞서 했던 것처럼 얘를 뭐로 놓는 거예요? I, E, O 또는 I, E, B, O로 놓으면 제가 어떻게 놓은 거예요? I, E, O 혹은 I, E, B, O는 1 마이너스 알파 N에 알파 I에 I, ES가 되고 그죠? 라고 놓으면은 이 식은 I, E는 알파 I에 IC 더하기 I, EO에 KT분의 Q, EB 빼기 1 이런 식이 나올 거예요. 그죠? 이게 여러분 책에 7-37의 A식입니다. 식 두 개를 유도했어요. 어떻게 했죠? 한 번은 이렇게 했고 알파 i를 곱해가지고 빼고 한 번은 알파 n을 곱해가지고 빼고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심심하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못하지만 선생님은 해요. 그죠? 따르는 수밖에 없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못하는 게 바보죠. 했습니다. 가지고 식 두 개를 얻었어요. 7-37의 A식과 B식을 얻었어요. 일반적으로 BJT를 forward active mode로 동작 시킨다고 가정하자. forward active mode로 쓰는 얘기는 뭐 정상적인 앰플리파이어로 쓰는 거죠. 앰플리파이어로 이미터를 이미터로 쓰고 베이스랑 컬렉터에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어가지고 베이스 컬렉터 정션을 디플리션 시키는 거죠. 그죠? 그러면 EB를 양수로 하고 VCB를 음수로 하는 거죠. 보통 이런 모드죠. 그러면 앞서 구해놨던 우리 7-37의 B식 뭐였어요? 요게 7-37의 B식이잖아요. 요게 요거는 이게 음수니까 VCB가 음수니까 사라져 버리죠. 사라져 버리면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플러스 이렇게 되죠. 그래서 7-37의 B식은 뭐로 바뀌는가 하면 알파 n에 IE 더하기 ICO 이렇게 됩니다. approximate. 됐어요?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는 이미터 전류가 알파벳만큼 곱해져 가지고 흘러요. 그리고 더하기 ICO라는 일종의 리키지 누설 전류가 흘러요. 기본적으로 컬렉터에는 ICO라는 리키지 커런트가 흐르고 언제? 이미터 커런트가 0일 적에 이게 사라지니까 이게 흐르고 있다가 이미터 전류가 공급이 되기 시작하면 컬렉터 전류에는 원래 베이스랑 컬렉터 사이에 리키지 커런트가 흐르고 있다가 이미터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면
이게 공급이 되면 이미터 전류에 알파만큼 곱해진 전류가 컬렉터 쪽에 흘러요. 그게 여러분 이 식이죠. 그게 물리적인 의미가. 원래 ICU라는 전류가 흐르고 있다가 이미터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면 알파만큼 곱해져 가지고 컬렉터 전류가 흐른다. 이거잖아요. 그 저식을 우리가 음미를 하면 그런 의미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컬렉터 전류를 뭐에 대해서 그릴까요? VCB.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잖아요. 응? 이게 컬렉터, 이게 베이스, 이게 이미터예요. 이미터 전류, 컬렉터 전류, 베이스 전류. 이 컬렉터 전류를 VCB, 출력단의 전압에 대해서 그리는 거예요. 출력단의 전압에 대해서. 혼잡스러운 거 그리지 맙시다. 여기다. 출력단의 전압과 출력단에 흐르는 전류를 축으로 잡아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원래 뭐가 흐르고 있어요? ICO라는 게 흘러요. ICO라는 게. 뭐와 관계없이 VCB라는 전압에 관계없이 항상 ICO가 흘러요. ICO가. 일종의 리키지 커런트 같은 거죠. 리키지 커런트. ICO가 흘러요. 그러다가 이미터 전류가 증가하게 되면 이미터 전류에 따라서 그거의 알파만큼 곱해진 것이 알파 값은 얼마였죠? 커런트 게인이니까 0에서 1 사이죠. 컬렉터 전류가 1mA가 이미터 전류가 1mA가 흐르면 1mm 곱하기 가령 0.9998 곱해진 전류 0.9998 mA가 흐르는 거죠. 이미터 전류가 1mA, 이미터 전류가 2mA, 이미터 전류가 3mA, 이미터 전류가 4mA가 흐르면 그때 1mm, 2mm, 3mm, 4mA가 흐르는 거죠. 알파 값이 1이라면 알파 값이 0.9면 여기다 0.9 정도로 곱해야 되죠. 맞나요? 얘를 뭐라고 불러요? 얘를 common base output characteristic 그러죠. 베이스 공통 접지 출력 특성 곡선 이렇게 불러죠. 베이스 공통 접지. 베이스를 공통으로 접지했을 적에 그림이 없네요. 다시 그립시다. 베이스를 공통으로 접지했고 여기다 2m 이게 베이스를 공통으로 접지하고 컬렉터로 했을 적에 여기를 우리가 보통 이걸 블랙박스로 이렇게 그리면 이게 투포트 네트워크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2m 여기가 베이스를 공통으로 접지를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컬렉터.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기를 뭐라 그래? 출력이라 그러죠. 여기를 입력단이라 그러죠. 출력단에 흐르는 전류를 IC라 그랬어요. 출력단 양단에 걸어주는 전압을 VCB라 그랬어요. 입력단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VEB고 여기 흘러 들어가는 전류를 IE라 그랬어요. 그죠?
나오는 전류 IC, 들어가는 전류 IE, 나오는 전류 IB. 여기를 VCB라고 불렀어요. 그럼 이 출력단에 흐르는 전류를 출력 전압에 대해서 그려놓은 이 커브를 베이스를 공통 접지했을 적에 출력의 특성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이 전류는 뭐죠? 요거는 2m 전류를 오픈시켰을 때죠. 즉 0일 적에 0mA. 그러면 이리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이거의 물리적 의미를 얘의 물리적 의미를 한번 다시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ICO와 IEO의 물리적 의미가 뭔지. 다른 말로 얘기해서 ICO, IEO를 측정하는 방법.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만약에 ICS, IES를 측정해와라 고 여러분 팀장이 과제를 주어주면 여러분은 ICS와 IES를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ICS는 뭐고 IES는 뭐예요? ICS가 뭐였죠? 이버스몰 방정식 제일 처음에서 여기 이 ICS, IES 이거 어떻게 측정합니까? IES가 뭐였죠? 이 PN 다이오드의 흐르는 역방향 포화 전류예요. ICS는 뭐죠? 요 PN 다이오드 IV 특성 곡선에서 흐르는 요 전류를 갖다가 ICS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IES와 ICS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어떻게 측정을 해요? IES를 측정하려면 어떻게 해요? PNP 바이폴라가 있으면 ICS를 먼저 할까요? ICS를 측정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측정하면 돼? 얘들 얘 측정하려면 2m 베이스에다가 쇼트 시키면 되죠. 2m 베이스를 쇼트 시키면 이게 날아가니까 1 빼기 1이니까 날아가니까 2m 베이스를 쇼트 시키고 단락시키고 VCB에다가 강하게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어주게 되면 그때 흐르는 전류가 ICS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ICS를 측정하고 싶으면 2m 베이스를 쇼트를 시키고 베이스랑 컬렉터 사이에 강하게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어요. 그래 놓고 나서 그때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면 돼요. 그러면 이때 흐르는 전류가 뭐예요?
ICS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IES를 측정하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바이폴라 PNP를 얘를 베이스랑 컬렉터를 쇼트 시키고 이미터 베이스에다가 강하게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어준 다음에 여기를 잘라서 암페어미터를 읽으면 뭐가 읽어져요? IES가 읽어지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ICO를 측정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ICO는 이 식에서 얘 측정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얘를 0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얘를 0으로 만들고 여기다 리버스 걸어주면은 이게 측정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I2를 0으로 만들라는 얘기는 뭐죠? PNP 바이폴라의 이미터를 오픈시키라는 얘기예요. 이미터를 오픈시켜요. 그리고 베이스랑 컬렉터 사이에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어요. 그리고 여기 암페어미터를 끊어 읽으면 뭐가 흘러요? ICO가 흘러요. IEO 측정은 어떻게 한다고요? PNP 바이폴라의 컬렉터를 오픈시켜요. 이미터 베이스 사이를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어주고 잘라서 암페어미터를 읽으면 ICO가 읽어집니다. IEO가 읽어집니다. 됐어요? ICO와 ICS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ICS, ICO 다르죠? 얘는 오픈시키고 얘는 오픈시키고 얘는 어떻게 시켰어요? 얘는 쇼트 시켰어요. 되겠습니까? 여기까지.